어서와 캠핑의 처음이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뒷광고 리뷰와 뒷거래 바이럴 마케팅 속에서 우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실형 텐트의 공시된 사실만으로 대충인 듯 대충 아닌 소비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품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대충 아빠입니다. 취미로 하는 건데도 이맘때가 제일 바쁘네요. 캠핑 시즌에 맞춰서 신제품이 아주 그냥 거기다가 비주류 브랜드까지 하면 데이터화를 하지 못한 제품이 아직도 수두룩합니다. 제가 다루지 않은 브랜드는 기업에서 먼저 저한테 제품을 알려주세요. 제 데이터에 저장하고 틈틈이 노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따끈따끈한 코베아 신상인 와일드 탱고입니다. 와일드 탱고는 주요 고시 정보를 보면 저가에 속하는 가격대 67만원입니다. 릴렉스 체어 기준으로 2인 맥시멀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가졌고 설치 난이도는 쉬움입니다. 본체 원단은 폴리테피터 리스탑 68D이고요. 내수압은 2000입니다. 기능성을 보면 저가형이지만 저가형은 좀 그렇죠 표현이 보급형이지만 코베아답게 난형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폴은 알루미늄 두랄루민 소재에서 코베아의 보급형 제품에서 볼 수 없는 16파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21.2제곱미터이며 총 무게는 15.5kg입니다. 이런 기본 정보를 숙지하신 후에 세부 정보를 보셔야지만 디자인, 이거 뭐지? 21제곱미터? 알루미늄 두랄루민? 16파이? 15kg? 와, 할 수도 있는 유혹에도 2인용이네? 라는 냉정함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요소로 우와 할만하시죠?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격, 크기, 폴스펙, 무게를 가지고 추천, 끝판, 최강, 좋아요 이런 말이 붙어있는 리뷰나 광고 등은 걸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구매를 예정하신 캠린이 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일 것이지만 이미 구매하신 분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영상 시청 유무를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반론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고시 정보에 어떤 특징이 있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뒷광고 리뷰와 뒷거래 바이럴 마케팅 속에서 우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 시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대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고시가격 67만원에 할인은 상시 할인이 아니니까 고시가격 67만원 기준으로 보면 258개 거실형 텐트들에 있어서 242위, 즉 이거보다 더 저렴한 것은 16개 밖에 없습니다. 평균적인 할인가 15%를 대충 10만 500원을 더한 대충 77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34개 제품밖에 없을 만큼 보급형의 제품입니다. 당연히 싸다고 해서 가성비 제품이거나 쓰레기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34개, 30종 제품을 와일드 탱고의 비교 제품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와일드 탱고를 고민하신다면 한 번쯤 보셔야 하는 제품은 영상 마지막에 짧게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쭉 한번 보시고요. 전반적인 문구에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모험가, 전문 캠퍼인 부분에서 제가 와일드 탱고를 평가했을 때는 모험가 또는 전문가가 아니라 오토 캠핑 전문 모험가 제품이라고 평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와일드 탱고의 구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딱 봐도 개방감이 아주 좋아요. 인원은 검은색이네요. 늦잠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인원은 어두운 색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요. 측면 캐노피가 확장인 걸 보니 측면이 메인 뷰가 되겠네요. 비교 제품에는 속하지 않지만 이런 디자인과 구조가 가장 비슷한 건 어반사이드의 이지 캐빈이 있습니다. 참고로 어반사이드의 이지 캐빈은 에어폴의 크기가 더 큰 제품입니다. 그리고 백패킹용인 몽벨의 멀티 쉐이드가 비슷한 느낌이고요. 2011년 작품으로 추정이 되는 원스모어라는 브랜드의 멀타라는 제품이 또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와일드 탱고의 이너 텐트가 본체의 중앙 측면에 몰려있는 독특한 구성입니다. 타프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거실형 텐트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에 따른 거실형 텐트의 일반적인 공간과 전혀 다른 공간이 나오겠네요. 예상되는 동계 기준의 평면도를 보면 이건 무조건 2인용 제품입니다. 대형 의자는 불가능한 배치이지만 2인의 넓은 공간으로 맥시멀을 하고도 여유가 상당합니다. 넓은 개방감만큼이나 출입구 동선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크기에 비해서 적정 사용 인원이 매우 낮습니다. 덕분에 여유 공간이 매우 많은 거죠. 그래서 코베아에서도 추천 캠퍼로는 2인의 장비가 많은 캠퍼를 꼽고 있습니다. 인허가 직각이라서 죽는 공간이 없어 성인 2명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짐 같은 걸 놔둘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이거는 사용을 해봐야 할 겁니다. 인허가 본체 중앙 측면에 위치해 있어서 전체적인 여유 공간은 넓지만
의미 있는 공간이 작아 보입니다. 전후면의 경사도 꽤나 있는 편이라서 2인이 적합해 보이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와일드 탱고는 이너를 손쉽게 접도록 구성된 부분을 강조하면서 전후 공간에 야침을 사용하면 4인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면 다른 모든 제품의 사용 인원에 플러스 2는 해도 될 듯한 논리입니다. 못하는 게 어딨어요. 빈 공간에 야침 놓으면 사용 인원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물론 와일드 탱고의 인어를 접으면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야침 2개를 전후에 배치하고 죽는 공간이 생기는 전후에 배치하고 와일드 탱고의 이너를 접으면 4인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는 합니다. 과연 이게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이너 텐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 탱고는 2인이 아주 여유 있는 공간의 제품이 맞을 듯 합니다. 하지만 와일드 탱고의 주력 뷰 포인트가 측면이기에 이런 배치는 와일드 탱고를 영혼까지 탈탈 털어먹는 배치가 아닙니다. 야침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3인까지는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 주동선이 나오지 않아서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물론 이너를 접으면 주동선도 나오죠. 2개의 폴로 설치되는 순수 터널형입니다. 비교 제품들에서는 트러스 구조, 세미 터널 구조, 터널 구조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터널 구조에서 2개의 폴인이 설치가 쉬운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저렴한 가격의 원인 중에 하나겠죠. 그로 인하여 안정성 부분에서는 최악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2인용 평균 12에서 15제곱미터에서도 폴 2개는 무리로 보이는데 21.2제곱미터라는 큰 크기에서 폴 2개는 완전 무리일 수가 있죠. 비교 제품들 중에서도 2개의 폴로 설치되는 구조는 없습니다. 동일한 터널형의 더 작은 크기의 스노우라인 세턴 패밀리도 알루미늄 16파이 3개의 폴을 사용합니다. 적설하 중에서는 그냥 폭삭 당하는 거죠. 바람에는 완전 갈대가 되는 제품으로 평가될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 웨빙 또는 가이드라인 또는 가이라인을 꼼꼼하게 박아줘야 하는 제품입니다. 가이라인은 적설하중에 대한 대응력이 없기에 동계에는 아주 많은 주의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장박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제품이죠. 바람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이라인을 설치한다면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고 이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려면 이 정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4개쯤 하면 되겠네? 라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전문가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오토캠핑 전문 모험가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백패킹에 사용하기에는 무게가 장난이 아니죠. 이래서 초스펙에서 와일드 탱고의 알루미늄 두랄루민 16파이라고 해서 우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폴이 타 제품에 비해서 적게 들어가니까 무게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바람과 적설 하중에 대한 치명적인 단점을 언급하지 않는 리뷰에서 좋아요, 추천 이런 게 있다라면은 이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기 바랍니다. 팔면 개방감 아주 좋은 편입니다. 전후면의 메쉬창은 크기가 작죠. 6면의 개방감이 좋은 편입니다. 개방이란 의미를 스킨이 개방된다라는 의미라면 아주 좋은 제품은 맞습니다. 8면 개방감이 좋은 제품이요. 여름에 아주 유리한 설계죠. 측면의 3곳을 출입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 제품에는 볼 수 없는 유일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메쉬망을 통한 개방감은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구성입니다. 캠프타운 로제 L, 캠프타운 슈퍼노바, 캠프타운 이볼루션 벨, 캠프타운 킹덤 등등등 풀 메쉬 8면이죠. 8면 메쉬 또는 6면 메쉬가 되어 있는 제품들은 꽤나 상당히 있습니다. 보통은 전후면이 메인 뷰로 설정하는데 와일드 탱고는 측면의 넓은 스킨과 사이드 스킨을 이중창으로 구성하면서 메인 뷰가 측면이 되도록 설계를 한 제품입니다. 전후면은 메쉬 스킨으로 설계하면서 전후면 뷰의 극히 일부를 살리는 것도 고려를 했네요. 이 정도 크기의 메쉬 창을 소비자가 과연 만족할까요? 라는 의문이 드는 정도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저라면 전면 TPU든 아스테이지든 준비를 할 듯 합니다. 한편 측면 뷰 포인트 설계는 국내 캠핑장 사이트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설계는 스노우피크의 젝타에서 시도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뷰를 향해서 길이가 좁은 직사각형으로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오토 캠핑장에서는 적절하지는 않은 설계입니다. 하지만 캠핑장이 비싸지면서 사이트도 넓어지는 추세이고 와일드 탱고의 길이가 5.9m라는 중형급이라서 짧은 폭이 6m 사이트라면 측면 뷰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하우가 필요하겠죠. 이 정도의 바람이면 전후면 가이라인을 설치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필요하다면 가이라인의 폭을 넓게 잡을지 아니면 좁게 잡을지 정도 등의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캠핑장 예약 시 사이트 크기를 꼭 확인한다면 와일드 탱고를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측면 두 곳에 벤틸레이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반대쪽도 있겠죠. 벤틸레이션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와일드 탱고의 높이가 높아서 높은 개방감을 주는 건가라고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문구네요. 와일드 탱고의 높이는 평균 이하의 제품입니다. 제가 가진 258개 제품의 평균 높이는 2.13m입니다. 탱고는 2m입니다. 더욱이 두 개의 폴에 5.9m가 지지되는 것이라서 중앙의 처짐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대충 한 1.85 정도까지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개방감에 높은이라는 수식어가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거치식 이너 텐트는 개인적으로는 특정 조건의 장점만 부각된 듯 합니다. 와일드 탱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접이식 이너. 물론 다른 일반 제품도 추가 웨빙만 있다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깔끔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할 수는 있어요. 이런 구성은 제가 가진 258개 제품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구성임은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구조입니다. 잘 때는 펼치고 낮에는 접고 설명에서처럼 공간 활용에 굉장히 유리한 구성이죠. 4인이 야침을 사용할 때 부족한 주동성과 소형 의자로 나름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매트와 침구류, 전기장판, 옷가방 등의 잡다한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접었을 때. 네, 이런 것들이 없을 때나 사진에서처럼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용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현실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미지처럼 깔끔하게는 절대 안 될 것 같네요. 또한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확장과 축소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 추가된 것이 버클 타입과 거치된 상태로의 해체인데 추가 웨빙만 있어도 이건 기존 텐트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와일드 탱고의 이너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즉 3에서 4인용 크기이기 때문에 무거워지죠. 와일드 탱고보다. 무겁기 때문에 한 방에 철수하지 않는 것이지 와일드 탱고에서 말하는 버클을 이용한 거치식이라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한 방에 접는 것도 귀찮아서 뭐가 더 귀찮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접혀지지 않아서 못하는 거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설명 옆에 특허 출원, 디자인 출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신기술이 적용되어서 이런 것이 되는 건가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겠죠. 분명 캔린이들은 오해할 거예요. 이거 분명 리뷰어들이 좋아요, 추천, 최고 이런 말 할 듯해요. 참고로 유튜버와 리뷰어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여기 표시된 특허 출원은 진짜 거치식 이너에 관한 기술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도록 출원 번호가 없습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오해하기가 딱 좋아요. 물론 특허와 디자인이 미공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랬든 저랬든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출원 번호가 있어야 추후에도 정말 거치식 이너에 관한 아주 좋은 기술이었는지 아니면 디자인이 있었는지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특허가 있는 것처럼 리뷰를 하실 때 와 특허까지 있어요 이런 리뷰를 하시면 100% 허위사실 유포에 걸리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허가 있다는 것은 등록된 특허의 기술이 거치식 이너 텐트여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조심들 하세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캐노피. 저는 이 부분을 캐노피 가드라고 합니다. 플랩이라고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성입니다. 빛도 가려주고 비도 막아주고 굳이 단점이라면 손이 조금 더 간다는 거? 비교 제품에는 볼 수 없는 구성이에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중창, 그러니까 캐노피 부분의 스킨 부분에 스커트가 없네요. 이중창 모두 스커트를 가진 제품이 정말 보기 드물긴 하지만 메쉬에만 스커트가 있을 때 동계에는 바람에 펄럭여서 바람이 들어오고 스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쉬망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메쉬망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스커트 때문에 메쉬망과 스킨을 모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즉 메쉬망이 필요 없는 동계와 같은 계절에는 출입을 위해서 메쉬를 열고 스킨을 열고 메쉬를 닫고 스킨을 닫고 이렇게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 거죠. 메인 뷰 설계로 인한 주동선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 살짝 측면 부분, 캐노피 부분이라도 스커트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5.9m 중형급에 가까운 제품입니다. 258개 제품들을 보면 4m에서 8.8m까지의 길이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를 정량적으로 대형, 중형, 소형 3등급으로 나누면 5.6 미만은 소형, 5.6에서 7.2m는 중형, 7.3 이상은 대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소형은 52개, 중형은 188개, 대형은 18개의 제품이 존재합니다. 길이로만 분류했을 때의 거실형 텐트를 기준으로는 중형급 텐트인 거죠. 거실형 텐트 맞고요.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 거치식 이너 텐트. 제 데이터에서도 최초가 맞습니다. 조금 찝찝하긴 해요. 줄만 추가하면 웨빙이죠. 다른 제품도 할 수 있긴 한데 조금 이걸 채취라고 해야 되나?
유틸리티는 이거 뭐를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머드 스커트, 모든 구성품,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우아하지 마세요. 물론 간혹 플라이나 그라운드 시트, 이너 텐트가 별도 옵션인 제품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모든 구성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라운드 시트는 대부분 다 별도로 팔던데 이러면서 좋아요 추천을 막는 리뷰도 있던데 별도인 제품이 더 보기 힘들어요. 혹하지 마세요. 유틸리티는 이걸 말하는 것 같네요. 개방감과 확장 캐노피에서 파생되는 설명입니다. 비교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최고의 개방감입니다. 여기서 캠리니 분이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타프처럼이지 타프만큼의 그늘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즉 타프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대표적으로 높이, 면적, 차강력에서 완전히 달라요. 뭐 타프도 저렴이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가 타프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 스펙일 때는 완전 다른 거예요. 혹시라도 타프를 사신다면 흰색 계열의 블랙 코팅된 타프를 사용하세요. 최소한. 아니면 완전 두꺼운 걸 사용하시든지. 저가형의 디테일에 신경을 썼네요. 제가 사용하는 코쿤이 캐노피 가이드가 있거든요. 저는 그냥 비너를 사용합니다. 웨빙, 줄에다가 비너를 달아놨거든요. 가이드에 사용할 때는 팩에 줄을 걸어놓고 가이드를 사용할 때 비너로 연결해서 씁니다. 과연 비너 사용이 편할지 와일드 탱고의 요 기능의 사용이 많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가이라인 포켓은 지프 제품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실용적인지는 모르겠네요. 디자인이 가미된 원가 절감 정도로 보이는데 저만 그런가요? 나만 쓰레기인가? 제가 조금 그래요. 좀 음모론자 기질이 있어서 단골 기질 이런 게 조금 있어요. 많이 있나? 어쨌든 보관 원단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그것보다 저는 왜 이게 더 눈에 띄죠? 제봉이 씹혀있네요. 그리고 원단 끝단이 완벽하게 제봉되지 않고 이렇게 제봉이 덜 된 상태로 튀어나왔죠. 이런 거 보고 마감 품질이 좋지 않다고 하는 사례 중에 하나죠. 이런 건 영상 나가기 전에 코베아에 알려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게 좋다는 걸 아는데 이놈의 성격과 코베아 담당자도 모르고 갑질하는 것 같고 참 애매합니다. 저도 협찬이든 광고든 받아서 그 자금으로 실물 리뷰를 하고 싶은데 말이죠. 이거 참 고민이에요. 코베아만 이런 건 아니니까 오해들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모든 제품이 모두 마감 품질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뽑기에 가깝겠죠? 오해는 금물입니다. 다만 상품 페이지에 사용할 제품마저 뽑기에 실패한 것이 조금 뼈아플 듯 하네요. 저란 존재 자체가 문제인 건가 싶기도 하고요. 딱히 색다를 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구성들을 채택하고 있어요. 대충 정리 한번 하고 스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일드 탱고의 장점은 대충 완전 개방감에서 최고이고 확장 캐노피를 통한 측면을 주요 뷰 포인트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너 텐트를 손쉽게 변형하여 공간의 자유로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폴로 지지되는 터널형으로 돔 텐트에 준할 정도로 매우 간편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것을 특징입니다. 와일드 탱고의 단점은 측면 중심의 뷰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캠핑장 사이트 크기를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데크일 경우에는 평균적인 사이트 크기가 작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와일드 탱고가 5.9m라는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폴로 지지되는 터널형으로 적설 하중에 매우 취약합니다. 더욱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은 바람에 의한 폴 파손과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정성 부분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설치가 필수인 제품으로 가이드라인의 설치 요령 및 환경을 예측할 수 있는 경험이 수반되어야 함에 따른 안정적인 사용을 위한 오토 캠핑에 많은 경험을 요구하는 만큼 오토 캠핑 전문가급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설치 난이도가 상승하는 단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16파이 3개의 폴을 사용하는 다른 터널형 제품에 비해서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가이드라인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폭 3.6에 길이 5.9입니다. 21.2제곱미터이죠. 비교 제품들은 12에서 24제곱미터들이 포진되어 있고 정량적으로 3등분했을 때 상급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에 이런 크기의 제품은 꽤나 많이 있어요. 사용 인원수는 하급입니다. 높이가 폴 슬리브까지 2m입니다. 거실형 텐트의 평균 이하로 하급에 해당하며 비교 제품들에서는 더 높은 제품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원 높이 또한 하급에 해당하며 비교 제품들에서 스탠딩이 가능한 제품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적정 사용 인원은 적으나 여유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제품으로는 와일드 탱고가 최고입니다.
다만 높이로 인해서 키가 175 이상은 매우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교 제품에서 실구매 제품을 찾으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무게, 비교 제품 중에서 고타르와 아퀼라 다음으로 가벼운 제품입니다. 왜냐? 이노도 작고 폴 수량도 작고 무게 가벼운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본체 원단은 폴리에스터 68D 리스탑입니다. 폴리 리스탑 68D인 거죠. 개인적으로 폴리 소재의 원단은 덴시티, 밀도 값은 꼭 좀 표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68D 역시나 가볍고 258개 제품의 데이터상으로는 내구성이 가장 약한 원단입니다. 다만 코베아의 보급형에 인장 강도를 보강하는 리스탑을 채용한 건 처음이 아닐까 하네요. 아마도 폴 2개로 원단을 지지하다 보니까 힘이 2개의 폴에 집중되는 만큼 기존 보급형의 폴리에스터 68D로는 불안했을 겁니다. 좋게 평가하면 폴 2개의 디자인을 추가하기 위해서 하락하는 내구성을 보완하기 위해 리스탑을 채용한 거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중급입니다. 본체 원단은. PU 코팅을 통한 내수압이 2000이고요. 비교 제품과 비교하면 그냥 무난한 스펙으로 볼 수가 있죠. 내수압은 이론적으로 1500이면 문제가 없다고 알려졌으나 심리적인 요소와 실리콘 이외의 코팅은 사용할수록 기능이 상실되는 거라서 여유 있는 2000 이상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난연 코팅이 되어 있네요. 불에 잘 타지 않도록 하는 코팅입니다. 비교 제품들에서도 독특한 테프론, UVP 그리고 와이드 탱고와 동일한 난연 코팅을 포함하는 제품들이 소량 존재하고 있는 만큼 와이드 탱고의 본체 원단에 관한 코팅은 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비교 제품들 사이에서만. 가격대가 높은 제품들을 비교 제품으로 하면은 이거는 하급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비교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정리하면 본체 원단은 비교 제품들에 비교했을 때 폴리옥스포드 150D에 내수압 3000 그리고 난연 FR 코팅된 스노우라인의 세턴 투름 화이트 에디션 때문에 중급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너 원단은 폴리테피터 68D입니다. 덴시티, 밀도가 없어서 아쉽네요. 비교 제품에 비하면 하급입니다. 대부분의 이너 텐트가 폴리테피터 68D입니다. 밀도값도 없고요. 그런데 이번 비교 대상 제품에 면혼방이 있어요. 캠프타운 로즈 LSP, 캠프타운 선라이즈, 캠프타운 인스타 파이오니아. 정량적으로 보면 무난한 스펙이긴 하지만 조금 비교가 확 되기 때문에 상급으로 평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가 평가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너의 내수압은 의미가 없습니다. 본체는 난연인데 이너는 난연이 없네요. FR. 이건 불티 방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합선 등에 의한 이너 화재에는 끔찍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본체에 난연 처리되지 않은 제품이 더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난연 제품을 선호하진 않아요. 이너 바닥 원단은 폴리옥스포드 150D입니다. 비교 제품과 비교하면 중급 정도? 그냥 무난한 스펙으로 봐야겠네요. 내수압은 2000으로 중급에 해당합니다. 이너 전체를 정리하면 무난한 중급에 해당이 됩니다. 플라이 원단은 폴리테피터 68D의 리스탑인 구성인 거죠. 비교 제품과 비교하면 상급 정도? 본체 내수압과 동일한 잣대로 그냥 무난한 스펙으로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내수압은 2000으로 하급으로 봐야겠네요. 너무 최상급의 스펙이 있어요. 만이나 수치가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긴 있어요. 보통 이런 것들은 피그먼트 코팅이 된 것들이 이제 수치가 높습니다. 독특한 코팅으로 난연이 있습니다. 본체와 똑같은 거죠. 비교 제품들에서는 UVP, 피그먼트 코팅, 난연 제품이 대충 30% 정도 존재하고 있으니 상급으로 봐야겠습니다. 정리하면 플라이는 비교 제품과 비교했을 때 폴리리스탑 68D 폴리우레탄 코팅으로 내수압 15000 그리고 피그먼트 코팅 그리고 난연 코팅된 자칼의 터널 3 때문에 상급으로 보기에는 많은 무리수가 있는 중급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중급은 무난하다는 겁니다. 폴, 알루미늄, 드랄루민 16파입니다. 우와, 코베아의 보급형 터널에는 13파이가 정설이었습니다. 폴 2개의 디자인이 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 게 보이네요. 그렇다고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스펙만 보면 좋지만 폴의 목적인 지지력, 즉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절대 좋은 스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 스펙으로 봤을 때 알루미늄 13파이 3개, 즉 13 곱하기 3, 39입니다. 즉 다른 제품은 최소한 39라는 수치로 지지를 하는 것이고 와일드 탱고는 16 곱하기 2, 32라는 수치로 지지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힘의 분산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절대 좋은 스펙은 아니죠. 드랄루민도 초드랄루민이 있고 2013가 초초드랄루민, 초초초초초초초초 드랄루민이 있는 만큼
그나마 텐트에서 최상급인 7000 계열의 듀랄루민 폴인지도 모르는 스펙을 인정해주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비교 제품에서 알루미늄 듀랄루민 19파이와 16파이를 사용하는 ZX1X와 알루미늄 22파이와 19파이를 사용하는 캠프타운 벤톤 GL, 알루미늄 14.5파이를 사용하는 코베아의 고타르와 화이바 글라스를 사용하는 코베아의 베이스터널 510을 고려했을 때 와일드 탱고의 폴은 중급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비교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의 와일드 탱고의 스펙은 본체, 이너, 플라이, 폴 모두 중급이네요. 평범한 수준입니다. 결국 스펙이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비교 제품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코베아의 신상 와일드 탱고였습니다. 자꾸 적으라고 하네요. 보급형에 속하는 가격대의 67만원입니다. 릴렉스 체어 기준으로 크기 대비 적은 인원수를 수용할 수 있는 2인이 맥시멀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가졌고 설치 난이도는 쉬움입니다. 본체 원단은 무난한 폴리리스탑 68D이고요. 내수압은 2000입니다. 기능성을 보면 보급형이지만 코베아답게 난형 코팅이 되어 있고요. 캐노피와 개방감을 통한 보다 넓고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폴은 알루미늄, 듀랄루민 소재이면서 코베아의 보급형 제품에서 볼 수 없는 16파이를 채택하고 있지만 단 2개의 폴인 점에서 안정성 주의가 필요로 하는 제품입니다. 전체 면적은 21.2제곱미터의 넓은 면적을 가지나 거치형 이너의 위치와 폴 2개로 지지되는 점에서 활용 공간 및 안정성 부분에서 확실히 주의를 가져야 하는 제품입니다. 총 무게는 15.5kg으로 비교 제품들 중에서 면적 대비 가장 가벼운 제품입니다. 이건 그냥 대놓고 봄, 가을용입니다. 완전 개방으로 여름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급의 크기와 완전 개방, 폴 2개를 통한 손쉬운 설치, 낮은 높이를 활용하여 여름철 돔 텐트를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방감과 함께 이너 텐트의 손쉬운 변형으로 공간의 자유로움을 제공하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할 수 있으나 이너 내부의 짐들로 인한 활용 가능성에 의문이 생기면서 측면 중심의 뷰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캠핑장 사이트의 크기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하중에 매우 취약하며 더욱이 가이드라인이 필수일 정도의 안정성으로 오토 캠핑 전문가급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제품으로 평하고 싶네요. 코베아의 신작 와일드 탱고를 영혼까지 탈탈탈탈 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을 꼽는다면 2인 맥시멀 혹은 3인 야침 1개를 사용 또는 차량 취침할 수 있는 캠퍼, 구성원의 최고의 키가 175 미만이신 캠퍼, 동계 포함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캠퍼 또는 부러지면 부러지는 대로 라는 멘탈을 가지신 캠퍼분들, 부지런하신 분 또는 놀러가서도 노동을 즐기시는 분, 가이드라인을 상황에 맞게 설치해야 되셔야 되니까 봄, 여름, 가을 또는 눈이 오지 않는 지역에서 캠핑하시는 분들, 여름철 돔 텐트 대용으로 사용하실 분, 당연히 타프와 조합을 하셔야 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신다면 와일드 탱고를 영혼까지 탈탈탈탈탈 털다 못해 진짜 본전 뻗고도 남는 겁니다. 와일드 탱고가 제품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10% 할인을 하고 있어요. 코베아 회원 가입 시 10% 할인 쿠폰까지 하면 54만 2,700원입니다. 이거 첫째가 슬슬 자신만의 스케줄이 생겨서 와이프나 아니면 둘째까지 하는 2에서 3인 캠핑을 준비하고 있는 저로서는 야침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한 개. 여름용 돔 텐트도 좀 오래돼서 발수력이 부분 깨져 있고 괜찮은 기회인데 품질 부분에서 이게 조금 거기다가 신상인데 할인이라 좀 찝찝하긴 하네요. 그래도 저 스스로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일단 질러봅니다. 와일드 탱고를 영어까지 탈탈 털어서 사용할 사람 중에 저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조만간 실제품 리뷰 들어가서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와일드 탱고와 같이 고시가격 70만원대 이하이고 2인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들 중에서 와일드 탱고의 특징인 개방감과 거치식 이너를 포기하고 수용 인원이 더 많거나 더 저렴한 제품을 찾으신다면 최소한 스펙상의 피그먼트 코팅, UVP, 난연 등의 특징 있는 한 개 이상의 코팅이 존재하는 제품 22종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영상이지만 사업자가 먼저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캠핑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와 우리 소비자들의 공공의 이익이 지켜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충 아빠였습니다.